둘이 앞에 야구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 이후 바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대전발 폭풍이 야구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한화가 너무 뜨겁습니다. 어제 그 짤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전시장이 무슨 지하철 계획 발표하는데 한화 유니폼 입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오렌지색 유니폼.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한화 열풍이 뜨겁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요맘때 혹은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이 순위표가 좀 거꾸로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화는 위에 있고 봄에 정말 강한 팀 맞습니다. 롯데는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화와 롯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너무 시즌 극초반이지만 네네, 이제 한 8경기 정도 했습니다. 예, 네. 명불허전이란 말이 떠올라요. 네. 저희가 저 개막에 앞서 시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제 옆에 이용균 기자 이펠레로 소개하고 시작했었죠. 네. 예. 장난 그때 아닙니다. 예, 이용균 기자 하나를 과감히 빼놓고 하나 빼놨고요. 롯데를 5강 안에 넣었는데 넣어놨죠. 네. 참 롯데는 어려운 시작입니다. 예, 참 공교롭습니다. 아직 뭐 초반이겠지만 하지만 NC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 NC는 잘하고 있어요. 예, 자꾸만 저는 이 기자 생각이 나요. 예. 일단 안성호 기자나 저랑 이용균 기자가 한화 이제 안에 하나 밖에 여러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화가 지금 잘하는 이유는 선발 야구. 예. 우리 제이크 선수만 빼고 다 승리가 되는 예. 제이크만 못 이기는 예, 이런 일이 벌이고 있습니다. 제이크만 이겼었는데 그렇죠? 예. 옛날에는 예, 리우 승승승승이었는데 지금은 예. 패 승승승승 가고 예, 있습니다. 드러난 변화는 선발이죠. 예, 선발이죠. 뭐 유현진 가세 효과에 네네. 또 지난 주말이죠. 일요일에는 그냥 황준성 잘 던지더라고요. 대체 카드로 올라왔는데 네. 거의 뭐 썬데이 예, 태양처럼 대전 하늘에 떠올랐죠. 원래 김민우 자리였잖아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등에 담 증세가 있어서 이제 뭐 로테이션 한번 걸렀는데 원래 그럴 때 약간 예. 삐그덕하면 전체적으로 예. 아이고 싶은데 예. 오히려 그걸 훨씬 더 잘 무난하게 막았어요.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 지난 뭐 주까지 네. 뭐 7연승 했죠. 그런데 네. 이제 7승 중에 6승이 선발승이었고요. 대단합니다. 선발 자책이 2.57. 예, 뭐 NC가 워낙 좋아서 NC보다 2위인데 굉장히 잘했죠. 정말 잘한 예, 거죠. 근데 선발이 잘하면은 사실 야구가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눈에 정말 크게 들어온 게 하나 야구가 유연해졌다. 뭔가 위기를 만났을 때 네네.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 이게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예. 벤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 뭔가 리빌딩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이런 예.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한화 그 벤치 움직임, 최원호 감독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변화를 주고 뭔가 결정을 내리고 이런 맞습니다. 과정들이 좀 눈에 띄는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네. 저희 매체가 그 김성근 칼럼 연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김성근 감독님하고 그 칼럼 때문에 종종 통화를 하는데요. 뭐 곁들여서 이제 프로야구 얘기를 하게 돼요. 네네네. 근데 개막 2년 전에 그 하나 LG전을 굉장히 눈여겨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네. 그 1, 2차전에 그 하나가 LG에 뛰는 야구에 대응하는 모습, 류현진 페냐로 이어진 선발 예, 라인이었고요. 그 대처하는 그 방법의 변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1차전에서는 사실 도루를 많이 허용했어요. 1차전에서 네. 도루 5개를 줬는데 크로스 타이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다 빼앗긴 거예요. 예, 야구적으로는 완전히 야구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벤치 싸움, 배터리 싸움에 다 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둘째 날 그 LG가 도루 2차례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아웃, 한 번은 한 번은 살았죠. 근데 박혜민 선수가 도루를 했는데 그것도 크로스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하나가 첫날 경기에서 LG 뛰는 야구가 당한 다음에 네. 하루 사이에 뭔가 준비를 했구나. 이 점을 이제 눈여겨 보고 뭔가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김성훈 감독이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그 배터리에서 투수가 일루 그 주자가 뛰지 못하도록 이거 타이밍을 묶는 거, 요 점을 좀 많이 그 체크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날 변화는 있었어요. 이재원 선수로 포수가 바뀌었고요. 네, 최재훈에서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 갖고 하나 쪽하고 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네. 이런저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영업 비밀이니까 아직까지는 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 자세히 변화가 얘기할 수 있긴 없겠지만 있었고. 네. 그 하루 사이에 준비한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LG 뛰는 야구에 통했다. 막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의 야구가 브레인
맞아요, 예, 맞아요. 야구 지능이 뛰어난 거를 좀 발휘가 된 거죠. 뭔가 준비는 많이 했고 그것이 예.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 과감한 결정을 내리면 예. 바로바로 그걸로 대응할 수 있는 예. 이런 팀으로 좀 바뀌고 있다. 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치고 던지는 거 외에 뭐 야구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디테일 뭐 이런 거에서 BQ라 그러냐? BQ 떨어진다 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변화가 굉장히 커 보인다. 그리고 뭐 야신이라고 부르는 김성근 감독님도 그 점을 그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예. 사실은 그 어떤 그 도루를 막아내는 이런 디테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 타선에서도 같이 과감하게 변화를 줬잖아요. 맞습니다. 1차전에서는 정훈원이 1번이었고 예, 예. 시범 경기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2차전부터는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 타순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 굉장히 많이 다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잠실에서 개막 2연전 했잖아요. 네네. 1차전 지고 하나가 2차전을 잡았는데 2차전 끝나고 하나가 이제 인터뷰 선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운동장 지체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빈틈을 노리고. 베테랑은 또 거기 그냥 사람 많은데 가 있지 않죠. 그렇죠. 고공 플레이 해야지. 원정 감독실 최원호 감독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네. 1, 2차전 복귀하면서 1번 타자 고민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2차전에 정은원 선수에서 최인호 선수로 경기 중에 1번 타자 바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최원호 감독만의 생각이 아니고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 고민이 큰 모양이더라고요. 예, 컸던 모양인데 이게 그 정은원에서 최인호로 갔다가 지난 주말이죠. 대전 KT전부터 1번 타자가 누구죠? 문현민 선수를 바꿨는데 네.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선수 얘기를 하면서 최원호 선수가 아니죠. 최원호 감독이 네. 굉장히 뭐 잘 될 것 같은 긍정적 느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사실은 시즌 초반에 그것도 한두 경기 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어떻게 테이블 세터진의 조합을 예. 바꾸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그렇죠.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 예. 내려졌고 근데 사실 문현빈 선수는 지난해에도 이제 뭐 1번으로 좀 테스트를 했는데 잘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최원호 감독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현빈 선수가 작년에도 잘 쳤죠. 잘 쳤죠. 그런데 잘 쳤죠. 네. 뭐 1번 타자는 어쨌든 출루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타율에 비해 출루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 타출갭이라고 보통 타출갭 많이 하죠.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타율이 뭐 순출루율이라는 표현을 네, 쓰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타율이 지난해 2할 6푼 5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네. 데뷔 시즌. 근데 출루율이 3할 2푼 4리. 사실은 이제 예. 타출갭이 좋으려면 예. 0.1 정도 차이 나면 되게 좋은데. 맞습니다. 네. 그건 뭐 베스트죠. 그 네네. 정도는. 예, 근데 여기 지금 한 0.6 정도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현민 선수가 어쨌든 자기 존이 없었던 것 같다는 아무래도 느낌이었는데 이제 뭐 신인이면 그렇죠. 올해 ABS 도입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짧은 시간인데 문현민 선수가 볼 보는 거, 아, 자기 존을 만드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고 가는 것 같다. ABS 최적화. 그렇죠. ABS가 생기면서 자기 존이 생기는 것 같다는 이런 지금 평가를 최원호 감독하고 하나 내부의 그 타격 스태프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현민 AI 야구 하나요? 예, 지금 AI 야구라고 봐도 되죠. 예, 그래서 문현민 선수 일단 숫자로 나타나요. 맞습니다. 뭐 지난 주말까지 8경기지만 네. 타율 3할 4푼 좋죠. 6리에 출루율이 4할 7푼 1리입니다. 0.13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예, 베스트죠, 아주 베스트. 맞습니다. 8경기에서 볼넷맛 7개를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현민 선수를 일본으로 당겨 놓으면서 뭐 2번 페라자 있고 중심 쫙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원호 감독은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변함없이 1번 문현민이 잡아주니까. 움직임 없이 가면서 6, 9번을 뭔가 이제 상대 투수 또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을 갖고 가겠다. 근데 1, 5번이 자리를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문현빈 카드가 1번에서 뭔가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 한화가 그 라인업에 과감한 변화를 줄 수 있고 타순이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짜임새가 좋아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런 어떤 변화의 배경에는 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올 시즌 앞두고 합류한 예. 정경배 수석 코치의 기여도가 좀 있지 않겠냐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원호 정경배 워낙에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예, 친한 예. 친구이고 예. 최원호 감독이 이제 투수 전문이라며 이제 예. 정경배 코치는 타격 전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요 예. 조합이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는 예. 분석을 하나 들었는데 예. 사실 문현민도 문현민인데 원래 우리 강한 2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요나단 페라자 예.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예. 분위기로 확 바꿨어요. 예. 제가 이 선수 네. 그 경기 계속 얘기하네요. LG와 2차전. 예. 근데 워낙 잘했어요. 페라자 네. 선수가. 임창규 상대로. 저도 가서 이제 페라자 잘 친 거 네. 뭐 여러 개 쓰고 왔는데요.
임창규가 하나 킬러예요. 그렇죠. 예. 약간 표적등 선발이었잖아요. 그게. 임창규 선수를 상대로 하나 타자 중에 3할을 넘긴 선수가 없어요. 아. 2할 6푼 맨니가 노시안 선수가 가장 잘 칠 정도였는데 그날 페라자 선수가 임창규 선수의 체인지업 하나 넘기고 커브 하나 넘겼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에 약하지 않을까라는 편견들이 좀 예. 있잖아요. 외국인 타자들은 특히 패스트볼에 예. 강해도 예, 맞습니다. 임창규가 뭐 체인지업이 나쁜 투수도 아니고 예. 커브가 나쁜 투수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 페라자를 영입할 때 뭐 물론 이제 성장기 있고 방망이를 네네. 잘 친다 그런 뭐 판단도 있었지만 사실 빅리그 경험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볼을 잘 본다. 볼을 잘 본다. 이게 있었는데 굉장히 아시아 야구, 한국 야구에 적응이 빠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2018년에 네. 제라드 호잉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호잉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굉장했죠. 호잉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 타고 하나가 정규 시즌 3위까지 올라왔었어요. 당시 호잉이 보여준 모습이 그냥 타석에서 잘 친 것뿐만 아니라 1루까지 막 열심히 맞- 뛰고 예, 수비에서 막 맞습니다. 날아다니고 맞습니다. 이런 예. 어떤 분위기 메이커로서 예. 역할을 되게 잘했거든요. 저는 그 페라자 선수가 어. 호잉의 그때만큼 또는 그 이상의 팀 기여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어. 보고 있어요. 호잉이 그해 네. OPS가 0.942였어요. 좋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올해는 그때에 비하면은 뭐 투고 타저일지 타고 그렇죠, 좀 그렇죠. 봐야겠지만 18년은 뭐 워낙에 예. 타고였으니까. 뭐 지금 몇 경기 안 했지만 페라자 선수가 OPS 1.617인데 이건 뭐 좀 조금 더 봐야 되고. 네네네네. 예, 근데 그런데 페라자를 지켜보던 팀이 하나만은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라자 선수 지금 뛰는 거 보고 조금 이렇게 군침을 삼키면서 아쉽다. 그때 할 걸 그래 이런 구단이 있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A 구단인데요. A 구단이 페라자 선수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선수가 수비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판단하에 뭔가 이제 고루고루 갖춘 선수를 하기로 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최근에 이제 다시 하더라고요. 개막 이후에. 아, 그 구단 근데 관계자가. 잡을 걸. 예. 아예. 아니, 잡았어도 괜찮았을 뻔한데. 우리가 보기엔 수비가 안 좋아 이런 느낌에 이런 거좀 더 봐야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최원호 감독하고 이 얘기를 또 전화 통화하면서 해봤어요. 네네. 최원호 감독이 워낙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지난 제가 월요일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에 얘기를 하면서 최원호 감독이 아마도 다른 구단에서는 페라자 선수가 메이저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뜻 잡지 못했을 것이다. 고위층 사인 받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얘 메이저리 경험도 없는데 맞습니다. 뭐 이 사인 예, 나오기 이용윤 쉽지 기자 지금 않거든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구단 정수가 그래요. 그렇죠. 예. 기왕이면 둘 예. 중에 그래도 빅리거 있는 사람이 낫지 않아? 이런 판단을 하기 쉽죠. 그 실무진에서 빅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를 데려왔을 때 실패했다 이럴 경우에는 왜 이런 선수를 데려왔냐.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 부담이고 뭔가 이제 뭐 문책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게다가 예. 26살짜리. 예, 근데 과감하고 굉장히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사실은 뭐 그 페라자 선수 98년생, 네. 26살이고요. 급성장하는 타이밍에 하나가 잡았다. 이런 저는 좀 뭐 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맘때 사실은 안 풀리는 선수도 있고 예. 뭐쫙 치고 올라온 선수도 예. 있는데 이제 지금은 분위기는 나쁘지 예, 않고요. 맞습니다. 예. 저 하나 쪽에 그 한화가 또 2년 전에 예. 손차운전 SK 단장 그렇죠. 지금 전략공학 코디네이터로 예, 예, 영입을 예. 했잖아요. 근데 이 손차운 전 단장이 옛날에 샌디에고에서 되게 오래 있었어요. 연수도 했고 코치 생활도 예. 했고 그래서 샌디에고 공부 많이 했죠. 친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박찬호 연출로 간 건데 예, 예. 박찬호 선배니까. 근데 그 손차운 단장이 이번에 그 샌디에고가 서울시제로 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고위층하고 이제 옛날에 같이 지내던 그 고위층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했대요. AJ 플레러 단장이랑 뭐 등등등 그 스카우트 총책임자 등등이랑 이제 저녁 먹으면서 우리 이번에 페라자 뽑았다. 뭐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샌디에고 스카우트 총책임. 내가 네. 우리도 눈여겨보는 선수다. 시카고 컵스에서 트리플 A까지 갔고 잘 지켜보다가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우리도 데려올까 말까 고민하던 선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더래요. 공격은 절대 걱정하지 마라. 장난 아니다. 하지만 센터는 시키지 마라. 그래서 하나가 지금 코너 외야수로만 좀 쓰고 있습니다. 센터 예. 시키지 말아라라고 예, 얘기를 예. 했다고 그래요. 그 현지에서도 네. 메이저 구단에서도 타격 능력은 이미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높이. 그렇죠. 예. 수비는 조금 약할 수 예.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예. 내렸고 근데- 하나는 그래서 뭐 중견수 쪽에 임종찬 선수가 맞습니다. 예, 들어가는 많이 이제 뭐 임종찬 카드를 좀 발굴을 했죠. 근데 제가 그날 얘기 계속하네요. 2차전. 예, 2차전. 분명히 2차전. 그게 예. 이제 7연승에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예, 그날 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 입장에서 오히려. 분위기가 갈 우리 또 안 뻔했어요. 되나 뭐 이럴 수 예, 있으니까. 근데 그날 저 혼자 간 건 아니고요.
저희 스포츠부에 또 예, 야구팀에 새로 영입한 새로운 전력이 하나 있죠. 예, 네이티브 잉글리시를 구사하는 게 최강점이죠. 긴급 예, 투입했죠. 예, 18년 차 베테랑 유망주 이충진 기자라고 해, 뭐 검색해 보면 좀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약간 후배 기자랑 네네. 같이 갔는데 이제 뭐 공식 인터뷰 끝나고 후배 기자가 그 페라자 선수가 이제 인터뷰 끝나면 이제 버스 쪽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이 나게 딱 달려가가지고 야, 뭐 추가 인터뷰 영어로 네. 하죠. 예, 하는데 사실 저희 저희 편집국이랑 스포츠 분위기도 지금 하나 같습니다. 굉장히 뭐 열정적이고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용균 부장이 좀 이끌어주는 건가요? 제가 좀 분위기를 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이크. 예, 약간 흐름을 좀 벗어나긴 했는데 그만큼 저희도 뜨겁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추가 얘기를 했는데 페라자한테 뭐 물어봤냐? 네, 라고 제가 했죠. 이제 딱 갔다 오길래 뭐 후배한테 What I talking about 했죠. 제가 발음이 조금 이제 네. 제페니스 스타일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이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네. 그 페라자 선수가 다른 야구도 야구지만 그날 잠실구장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만원 관중에 네. 8회에 최강 하나 거의 그냥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마이너에만 뛰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흥분된다. 새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뭐 야구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한국 야구의 이런 특징 그리고 대전 하나 팬들의 열띠는 이게 그 페라자 선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쭉 올라가네. 예, 근데 후배 기사 쓰라는데 쓰진 않았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것만으로 쓰기가 조금 이게 어려워. 너무- 앞뒤로 붙이기가 좀 예, 어려워서 너무 그냥 단조롭다. 워딩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저는- 가지고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는 조금- 완성도 높은 기사만 또 저희는 송구를 하죠. 자, 다만 예. 이제 한화가 굉장히 예, 잘하고 있긴 한데 예. 너무 들뜨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적당히 7연승하고 지금 모두가 예. 하나 분위기긴 한데 야구는 항상 뭐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최은호 감독하고 통화하면서 네. 뭐 시종일과 웃음이 끊이지 않긴 했는데요. 최은호 감독이 방심근물, 그렇죠. 긴장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최은호 감독은 이제 시작이고 한 50경기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까지 상위권에서 버티는 게 관건이다. 근데 5월 말쯤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후에 뭔가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흐름을 잘 잡아가는 거. 예, 이제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지금처럼 선두를 치고 간다는 뭐 보장은 못하지만 네. 상위권에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건 선발진의 힘에다가 그렇죠. 페라자의 분위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맞습니다. 시너지가 되는 중인데. 예, 그리고 장기 레이스 어쨌든 간에 가용 자원이 늘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카드와 능력이 생겼다. 이런 건데 가령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견수의 임종찬 선수가 네. 지금 뭐 새로 며칠 동안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진영 자리였죠. 예, 그러니까 여러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유격수도 하주석이지만 그 밑을 채울 만한 이도윤 선수가 선수도 있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한 선수가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장기 레이스에서 전력을 평균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뭔가 힘이잖아요. 게다가 많은 네. 약팀들의 그 약점 포지션 중에 하나가 캐쳐인데 맞습니다. 여기 지금 최재훈, 이재훈이 확 올라오면서 네. 이 부분도 좀 단단해졌고 이재훈 선수가 완전히 그냥 신인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팀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요. 투수진은 야수에 비해서는 이미 데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주현상, 한승혁에다가 예. 뭐 밑에 박상원 있고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선수들이 뭐 김범수도 선발진은 뭐 있고. 저희가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많아서 고민인 것 예, 같아요.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기대할 만하다. 예, 그리고 끌고 갈 것 같다 이런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제 후배 기자가 취재해 온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사실은 한화가 중간에 그러니까 리빌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선수 위주의 팀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몇몇 베테랑들을 영입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첫 경기 1패를 하고 이제 3연승 4연승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 잠깐 이거 야 우리 뭐 이기네 막 당황해하고 있을 때 김강민 선수가 예. 딱 불러놓고 한마디 했대요. 너네 지금 충분히 준비했다. 근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멤버다. 당연한 결과다. 차분하게 가자. 들뜨지 말고. 예. 요 한마디 딱 했을 때 분위기가 다시 딱 가라앉았다고. 예. 좋은 포인트 같아요. 요거를 김강민이 딱 흐름 잡고 딱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6연승, 7연승을 이어갈 수 있던 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업다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뭔가 감독 코치가
뭐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이용균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강민 김강민 같은 효과. 김강민 같은 고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들떴을 때 거죠. 가라앉히고 예. 가라앉을 때 끌어올리고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 점이죠. 예, 예. 김강민, 이재원 등이 잘 맞춰주면 예. 분위기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예. 여기에 뭔가 이제 유현진 영입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예. 구단이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고 그래서 프런트들도 준비를 예. 굉장히 많이 아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가 네. 조금 너무 이르긴 하지만 네. 조금 더 흐름을 타면은 윈나우 승부하면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사실은 뭐- 보면 예. 이게 초반부터 분위기를 잘 마주하고 많은 걸 변화를 가져가잖아요. 최원호 감독도 예. 그냥 기다려보자, 기다려서 예. 키우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 조금 예. 안 좋으면 바로 바꿔서 결정하고 바꿔서 예.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프런트 쪽의 분위기를 좀 봤는데 프런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봄이 지나고 네. 여름은 가기도 해볼 전에 만 그때쯤에 그리고 팀에 어떻게 모자란 부분이 생긴다. 해볼 만하다 그럴 때는 활용 점정을 찍는 뭔가 트레이드 같은 굉장히 거를 큰 건이 나올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가 그 있는 준비는 것 돼 있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 예. LG랑 롯데도 바로 초반부터 트레이드가 맞습니다.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윈나우를 결정한 타이밍이 오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예. 생각보다 과감한 예.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지금 어쨌건 유현진 왔잖아요. 맞습니다. 분위기 딱 좋고.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뭔가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 기아의 한국 시리즈 뭐 이런 거를 예상하면서 살짝 웃긴 했는데 이게 뭐 완전 아니, 알수 없습니다, 이제. 비현실적인 네. 얘기 아니에요. 자 예. 어쨌든 하나는 굉장히 잘 나가요. 예. 근데 반대로 롯데는 기대를 모았는데 조금 힘듭니다. 예. 제가 5등으로 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롯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용균 기자가 뽑을 때 했어요. 저희 그 최강 볼펜 이름을 문어와 펠레로 바꿔야 좀 되나 더 보시죠. 이런 생각. 예.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롯데 초반 너무 어려워.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을까? 감독 데뷔를 한 다음 2015년에 두산 지휘봉을 잡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롯데 야구를 지금 올해 지금 몇 경기 안 됐지만 보면서 네. 김태형 감독 두산 첫해 2015 시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4년이 굉장히 안 좋았고 두산이. 예, 그 다음에 15년에 네. 정규 시즌 3위하고 쫙 치고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죠. 근데 그에 제가 담당했거든요. 네네. 그 동안에. 근데 그에 그 두산은 일단 선발이 리퍼트 그리고 장원준 선수 영입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때. 유이간에서 탄탄한 데다가 무엇보다 내야진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정말 좋을 때였죠. 센터라인 그때. 양희진 선수 있었죠. 그리고 쇼스탑에 김재호 한참 좋을 때고. 이루수의 오재원, 네. 예 그리고 센터 중견수 정수빈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삼루수에 허경민 선수가 그 전 시즌과 달리 급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허경민 원래 삼루수 아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야 백업 수준이었는데 최주환 선수가 막 들어가고 그러다가 박아주면서 확 그러니까 터졌던. 수비와 공격이 다 되는 내야진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와 야수진이 탄탄하다. 이거는 야구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태형 감독 모토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자신 있게 쳐라. 그냥 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 하다 보면서 뭔가 이제 선수들이 하나씩 발굴이 되죠. 김재한 선수가 그렇게 이제 맞아요. 거포로 성장을 하는데 네. 지금 사실은 그 롯데 그 야구는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바로 손호영 선수 LG에서 영입하잖아요. 맞아요. 그 내야수, 뭐 이루수, 뭐 쇼스탑, 삼루 다 되지만 급하다. 내야진 보강이 급하다. 롯데가 먼저 움직였고요. 예, LG는 뭐 우강훈이라는 유망주죠. 예, 투수 유망주 이제 영입해서 반색했는데 이게 야수 운영이 급하다 이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사실은 예. 실링을 보면 우광훈의 실링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강한 공을 뿌리는 예. 뿌리는 사이드암 투수인데. 투수니까. 예, 손흥민은 맞습니다. 뭐 즉시전력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만큼 롯데 내야진이 급했다. 급하죠.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뭔가 선수를 키우려면은 마운드랑 수비 쪽에서 계산이 된 가운데 이제 공격력이 좋은 선수, 뭐 고승민 선수 이런 선수가 이제 커 올라오는 이게 이제 김태형 감독의 성공 어떻게 보면 플랜 내비게이션일 텐데 그때 2015년 4월 두산 성적은 어땠어요? 그날 그의 16승 8패로 좋았습니다. 예. 16승 8패 가려면 이제 예. 앉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그때 그 출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하면은 뭐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지금 계산이 어긋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예. 김태형 감독 스타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김태형
감독의 야구는 지키는 야구 쪽에 가까워요. 예, 예. 수비와 불펜 운영으로 단단하게 지키면서 예. 결국은 한 방에 뒤집는 맞습니다. 스타일이거든요. 예. 이 차곡차곡 점수를 쌓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 땅땅땅 지키고 있다가 예. 한 방에 바다닥 해서 예. 넘기는 이런 승부수에 굉장히 강한 감독이어서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자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좀 조건이 좀 부족하다 롯데가.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뭐 내야진, 뭐 외야진 할 거 수비부터 해서 뭔가 이제 그 디테일인데 뭔가 이제 김태형 감독은 이제 아웃사이드 복싱보다는 이제 들어가서 인파이트 예, 하는 예. 스타일이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지금 뭐 초반 성적도 안 좋지만 네.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내주는 경기가 많거든요. 지금 이게 비슷하게 가다가 예. 결국은 이거 못 넘고 예, 그냥 또 움찔하는. 굉장히 피로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도 이제 4월에 이제 뭐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묘한 건 이제 구승민 선수가 핵심 셋업맨인데 예, 성적이 안 좋아요. 네. 옛날에 그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김태형 감독이랑. 예, 뭐 예, 그게 며칠 좀- 전에 보니까 예, 좀, 예, 예. 안타깝긴 NC전이었나요? 한데. 네, 내려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준비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났고요.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여기 롯데 담당 우리 또 김하진 기자가 예, 예. 전한 바에 따르면 롯데 안팎에서는 그런 분석도 좀 있다고 그래요. 아직 김태형 감독이 롯데 전체 선수단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느낌, 요게 좀 예. 전해져 온다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이 지낸지 뭐 캠프도 훈련하고 했지만 이 예. 속속들이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정말 김태형 감독과 롯데 선수단의 어떤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들이 이제 안팎에서 조금 예. 있다고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2015년에 두산 감독 된 다음에 그 야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뭐 개인 훈련하는 문화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문화, 그 경쟁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롯데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예. 뭐 롯데도 한번 분위기만 타네요. 아니, 그럼요. 올라갈 아니 수 이용균 있으니까. 기자가 5강에 아, 그럼요. 넣었어요. 네. 넣었어요. 예. 믿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롯데가 또 잘 해야지 한국 프로야구가 더 뜨겁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이제 앞으로 굴러갈 일만 남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네. 한화, 뭐 기아 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한국 프로야구 이야기, 메이저리그 이야기, 야구 이야기 최강 볼펜이 열심히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성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롯데 네. 화이팅! 화이팅!